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SK하이닉스의 주가가 연일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SK하이닉스로서는 주가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안전 리스크를 극복하는 건데요. 이달 들어서 청주 공장에서만 3차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이 노동계가 안전관리 체계를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이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위협 하이닉스 규탄한다. 생명과 안전위협 하이닉스 규탄한다. 민주노총 충북본부와 시민단체 회원 110여 명이 SK하이닉스 청주 3캠퍼스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올해 들어서만 5차례, 이달 들어서만 3차례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막대한 이윤 뒤에는 수백 종의 유해 화학물질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사고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면 유독물질이 흘러나와도 괜찮다는 말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생산의 차질 없음을 공표하는 오만한 태도에서 노동자의 생명을 화학물질의 소모품으로 부리는. 또 사고가 발생하는 동안 하청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내도 받지 못했다며 생산시설 전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잦은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앞으로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올해 SK하이닉스 청주 사업장에서는 1월 2건, 이달 3건 등 모두 5건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모두 HBM 생산 거점인 M15X와 낸드 플래시 주력 M15가 위치한 청주 4캠퍼스에서 발생했는데 지난 1일엔 가스룸 화재로 3천여 명이 대피했고 불소 가스가 누출되면서 직원 11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10일엔 작업자들이 화학물질로 추정되는 액체에 노출됐고 12일에도 가스룸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노동계는 반복되는 사고가 공장 전반의 안전 시스템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신호라면서 사고 정보 공개와 노동자, 주민이 참여하는 조사 체계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또 하청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직접 논의할 수 있도록 SK하이닉스가 원청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SK하이닉스 측은 사고에 대한 매뉴얼은 충분히 갖춰져 있고 이를 토대로 시행해왔다며 일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 차원에서 별도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반복되는 사고를 계기로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체계 점검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CJB 이환입니다. 민선 9기 새로운 4년 열린다 기획보도 오늘은 옥천군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는 대부분의 농촌 지역에 안고 있는 공통된 고민인데요. 옥천군은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앞세워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국민들이 바라는 민선 9기의 옥천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옥천군 동이면의 한 마을. 차량 통행이 잦은 도로변에 자리 잡은 마트에 주민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오토바이 판매 수리점을 운영하던 오한현 씨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에 맞춰 지난 3월 업종을 마트로 바꿨습니다. 생필품부터 식료품까지 갖춘 이 가게에는 기본소득으로 지급받은 지역화폐를 사용하려는 주민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많이 와요. 많이 와서 많이 사가고 매출도 많이 올라가고 큰 도움이 돼요, 우리한테는. 옥천군은 전국 10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가운데 하나로 선정돼 올해부터 모든 국민에게 매달 15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지역 주민들이 옥천읍이 아닌 면단위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하면서 침체됐던 농촌 상권에 활력이 생기는 중입니다. 한 달에 15만씩 들어오니까 그만치 경제적인 보탬이 들지. 선생님이 앞으로 기본소득 계속 받을 수 있게 많이 노력 좀 해주세요. 기본소득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는 사례도 눈에 띕니다. 옥천군 군서면의 한 사회적 기업은 집수리 비용을 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최대 6개월까지 모을 수 있는 만큼 부부 기준 최대 180만 원까지 활용할 수 있어 웬만한 소규모 집수리가 가능합니다. 전등 교체,
뭐 수전 교체 이런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집의 인테리어에 관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집수리에 관한 모든 것을. 주민들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 유출 같은 구조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황규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성공적인 안착을 민선 9기 핵심 과제로 꼽고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유치, 청년주택 공급까지 연계해 인구 증가세를 이어가겠다는 구상입니다. 4년 만에 옥천군 인구가 5만이 회복됐고 또 옥천읍 인구는 무려 11년 만에 3만이 회복됐습니다. 이걸 발판으로 이제 옥천군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우량 중소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해야 될 거고 또 청년이 돌아오는 청년주택도 조성하고 전국이 주목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실험이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는 성공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 측이 대형 유통시설 입점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재확인했습니다. 김신응 인수위 대변인은 이는 이장섭 당선인의 명확한 입장이라며 다만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김영근 인수위 부위원장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무원에게 대형 유통시설의 입점을 일부 중단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들에 관련 논란을 촉발시켰습니다. 김영환 지사가 선관위의 불공정 문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며 필요하다면 충북 선관위를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지사는 어제 도청 여는 마당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 불복이 아닌 불의의 문제라며 충북 선관위의 선거인 명부 누락과 은폐 무마 시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임기 후에도 청주에 거주하면서 개인 유튜브 채널로 정치적 발언을 확대할 것이라며 향후 총선 출마와 당직 도전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교통대와 통합을 추진 중인 충북대학교가 안팎의 거센 반발 속에서도 차기 총장 선거를 단독으로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충북대 총추위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 정상화를 위해 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학생과 직원은 물론 교통대 측까지 일반적인 합의 파기라며 전면 투쟁을 예고해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대 총장 임용추천위원회가 다음 달 10일로 예고한 23대 총장 선거를 예정대로 치르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총추위는 총장 부재 상황에서 규정에 따른 선거는 필수적이며 향후 통합대학 출범을 책임있게 이끌 리더를 조속히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내년 통합대학 출범 전까지는 두 대학이 엄연히 분리된 교육기관인 만큼 지금 단독 총장을 뽑는 것이 법적 규정에도 맞다는 설명입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내년 27년 3월까지는 다른 주체예요. 두 개의 상이한 그 교육기관입니다. 여기서 지금 3월 전에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승인을 하고 통합총장을 뽑는 거는 그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하지만 학내 구성원들은 일방적인 절차적 독단이라며 격렬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갈등의 핵심인 선거 반영 비율을 놓고 과거 문서 해석에 대한 공방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총추위가 공고한 선거 반영 비율은 교원 69%, 직원 23%, 학생 8%입니다. 하지만 직원회는 지난 22대 선거 당시 적용된 것일 뿐 이번 선거를 위해 합의된 안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공고문상에 명시되어 있는 7월 10일자는 총추위의 최종 회의 없이 합의 없이 명시된 날짜고요. 참여 비율은 22대 때 총장 선거 비율이기 때문에 23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통합 파트너인 한국교통대 교수회 역시 단호한 거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교통대 교수회는 이미 지난 4월 평의원 전원 일치로 선거 중단 요청 공문을 교육부와 국회에 보냈다며 통합 승인 후 합의에 의한 통합 총장 선거라는 원칙을 깨뜨린 명백한 합의 파기라고 반박했습니다. 합의서에 의해서 이제 함께 총장을 선출해야 되는 게 그게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제 지켜지지 않으면은 심각한 통합 절차에 위반이 되고 글로컬 30 평가에도 이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달 말 발표될 교육부의 성과 평가에서
또다시 최하위 등급을 받아 글로컬 지정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이번 선거 강행에 따른 책임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시 가덕면의 옛 충북자치연수원이 내년까지 문화예술복합시설로 탈바꿈합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공무원 생활관의 새 단장에 예술인 8명이 먼저 입주했는데요. 이들이 그동안의 창작 활동의 첫 결실을 선보이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도심의 딱딱한 미술관을 벗어나 공간부터 특별하다고 하는데요. 이민아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청주시 가덕면의 한적한 시골길. 옛 농기계 훈련관이 예술가들의 실험 무대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충북문화예술 복합시설 레지던시 첫 성과 보고전, 따로 또 같이 8인의 시선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이곳에 머문 입주작가 8명이 가덕에서 쌓아온 작업의 결실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회화와 공예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작품들은 도심의 반듯한 미술관 대신 날것의 공간과 어우러져 또 다른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기존에 있는 노후된 건축물을 재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 작가분들에게 어떤 창작 활동 공간을 제공하면서 한편으로는 도민분들께도 저희가 문화예술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이곳은 작가들에게는 새로운 영감의 공간입니다. 혼자 하던 작업에서 벗어나 서로의 작품 세계를 공유하며 창작의 폭을 넓혔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카메라 들고 나를 찾아갔다라면 지금은 이제 타인의 작업을 보고 거기에 내 거와 같이 겹쳐서 좋은 작품이 되는 게. 또 이제 새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굉장히 참 그런 환경에 있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참 좋았던 것 같고 또 덕분에 또 좋은 작품 만들어가지고 수상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전시는 단순한 작품 공개를 넘어 내년에 정식 개관할 복합시설의 미래를 미리 내다보는 자리입니다. 작가들은 원데이 클래스 같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주민들과의 거리도 좁혀나가고 있습니다. 공무원 교육시설이었던 공간이 이제는 누구나 예술을 즐기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CJB 이민아입니다. 청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이범석 시장을 비롯해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에는 10개 청년 기업이 입주했고 문화휴게공간, 로컬 창업타운 등이 조성됐습니다. 단양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불법 양귀비 재배 집중 단속을 벌여 주민 11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418주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된 이들 가운데 양귀비 50주를 자택 텃밭에서 재배한 70대 A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나머지 10명도 경미 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CJB 아침 종합뉴스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